지금 냉장고 속에 있는 브로콜리를 꺼내서 끓는 물에 오래 삶고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삭한 식감도 좋고 채소를 먹는다는 안도감도 들어서 나이 들수록 더 자주 찾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대체로 건강한 채소가 맞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나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오래 드셨거나 당뇨가 있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나 발목이 자주 붓고 숨이 차고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이라면 브로콜리를 먹는 방식부터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배출 시스템은 서서히 느려지고 그 중에서도 콩팥은 조용히 지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통증으로 경고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에서는 여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몸은 그 칼륨을 제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게 돕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혈액 속 농도가 과하게 올라가면 심장 박동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전기 신호로 뛰는 장기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로콜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흔히 놓치는 위험한 습관과 바꾸기 쉬운 해결책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착각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삶아 먹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물에 오래 삶는 조리법은 영양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손해가 큽니다. 특히 물에 잘 녹는 성분들이 삶는 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식감도 흐물해져서 결국 소스 맛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이어집니다. 둘째, 채소니까 소스는 마음껏이라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에 초고추장을 듬뿍 찍거나 간장에 설탕을 타거나 마요네즈를 잔뜩 얹으면 채소를 먹는다는 장점이 소스의 나트륨과 당, 그리고 과한 열량에 가려집니다. 어르신에게 나트륨은 붓기와 혈압을 흔들고 당은 혈당 변동을 키워 미세혈관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미세혈관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장기라서 이런 변동이 쌓이면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 갈아 마시면 더 흡수된다는 유행입니다. 브로콜리뿐 아니라 케일, 시금치 같은 잎채소를 함께 넣어서 큰 잔으로 마시는 습관이 건강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지만 어르신에게는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씹어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조절되지만 갈아 마시면 같은 양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몸에 들어오는 칼륨의 속도와 양이 달라지면서 배출이 느린 콩팥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큰 잔으로 마시는 습관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치즈와 함께라는 조합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옥살산이 들어있고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이 둘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내에서 결정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어 결석병력이 있거나 소변이 진하게 나오는 분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은 매일 같은 조합으로 장기간 고집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천천히, 적당히, 그리고 양념으로 덮지 않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장보기부터 조리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기입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촘촘하고 진한 초록빛이면서 노랗게 변색되지 않은 것이 좋고 줄기가 너무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냉장고에 넣어두면 수분이 빠져 금방 질겨질 수 있으니 집에 오자마자 한 번만 손질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손질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로 겉을 씻고 작은 송이로 잘라둡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르고 바로 조리하지 말고 잠시 두는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잘려야 활성화되는 효소 반응이 있어 잠깐 기다리면 유익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아주 길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르고 곧바로 펄펄 끓는 물로라는 습관만 피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조리법입니다. 물에 푹 삶는 대신 찜을 권합니다. 찜은 물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식감도 살리기 쉽습니다. 찜기나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김이 올라오면 브로콜리를 올려 짧게 익히세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색이 선명하고 씹을 때 살짝 저항감이 남는 정도가 좋습니다. 전자레인지가 편한 분이라면 물을 아주 조금 뿌리고 뚜껑을 덮어 짧게 익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오래가 아니라 적당히입니다. 세 번째는 소스입니다. 브로콜리는 소스에 좌우됩니다. 소스를 바꾸면 같은 브로콜리라도 콩팥 부담과 혈당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고추장 대신 간단하고 담백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간장 아주 조금에 식초를 약간 섞고 여기에 겨자나 고추냉이를 아주 소량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납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겨자는 아주 조금만 넣고 대신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로 향을 살리는 방식도 좋습니다. 여기에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 잠깐 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고 곁들이면 씹는 맛이 살아나면서도 나트륨을 과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름을 쓰고 싶다면 참기름을 한 방울 정도 또는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만 쓰고 소금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브로콜리를 먹을 때 양과 빈도와 방식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낮다고 들은 적이 있는 분입니다. 병원에서 사구체 여과율 이야기를 들었거나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을 들었거나 만성 콩팥병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면 칼륨이 많은 채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혈압약 중 일부, 신부전 약 또는 특정 이뇨제나 보호 목적의 약을 복용하는 분입니다. 이런 약은 칼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차가 큽니다. 셋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맥이 불규칙하다고 느끼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일이 잦은 분입니다. 이런 증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식습관을 안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결석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브로콜리를 못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물 섭취를 늘리고 같은 조합을 매일 고정하지 않고 짠 양념을 줄이는 식으로 전체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건강 주스를 매일 큰 잔으로 마시는 분입니다. 이 습관은 브로콜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채소를 진하게 농축해 마시는 방식 자체가 어르신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씹어먹는 채소를 늘리고 주스로는 작게, 가끔으로 바꾸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브로콜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브로콜리는 꾸준히 먹기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목표를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부담 없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를 건강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분께 다음의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한 번에 큰 그릇으로 먹기보다 한 접시에 소량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고집하기보다 일주일의 식단 속에서 다양한 채소와 번갈아 드십시오. 셋째, 소스는 찍는 양을 줄이고 맛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새콤함과 알싸함으로 만족감을 올리면 소금과 설탕을 줄이기 쉽습니다. 넷째, 씹는 속도를 늦추십시오. 천천히 씹으면 위장도 편하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을 함께 챙기십시오. 어르신은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결석 예방과 전반적인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부전이 있거나 수분 제한을 지시받은 분은 예외이니 본인 지시에 따르십시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치면 칼륨이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에 닿는 과정이 있으면 일부 성분이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빠지는지는 조리시간, 물의 양, 잘게 자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수치를 외워서 맞추기보다 본인이 위험군인지 먼저 확인하고 위험군이라면 식단 전반을 의료진과 함께 조정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괜찮나요도 많이 물으시는데 냉동 브로콜리는 편리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미 손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조리 시간을 더 짧게 하고 해동 후 물이 많이 나오면 소스가 짜게 느껴져 나트륨을 더 쓰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담백한 소스를 고수하십시오. 브로콜리 줄기도 먹어도 되나요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줄기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에 도움이 되지만 즐길 수 있으니 껍질을 얇게 벗기고 얇게 썰어 짧게 익히면 먹기 좋습니다.
초고추장은 정말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금지라기보다 방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듬뿍 찍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정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작은 종지에 아주 소량만 덜어두고 브로콜리에 살짝만 묻혀 맛만 느끼는 방식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시판 소스보다 집에서 간단히 만든 소스가 낫습니다. 식초, 간장, 겨자처럼 조절 가능한 재료로 만들면 과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브로콜리 자체보다 섬유질과 유황 성분 때문에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익히는 정도를 조금 더 올리되 너무 흐물해지지 않게 하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위장 질환이 있거나 과민성 장 증상이 있는 분은 다른 채소와 번갈아 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좋은 채소이지만 어르신에게는 먹는 방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래 삶아 소스로 덮고 갈아서 큰 잔으로 마시고 짠 양념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양을 찜으로 익혀 담백한 소스로 먹고 씹는 식사로 바꾸고 물과 생활 습관을 함께 챙기면 브로콜리는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쉬운 실천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냄비에 브로콜리를 삶는 대신 찜으로 바꾸기. 초고추장 종지를 당연하게 두는 대신 식초와 겨자 소스로 바꾸기. 주스를 크게 마시는 대신 씹어먹는 채소 한 접시로 바꾸기. 이 작은 변화는 혀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담을 줄여 오래가는 건강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혹시 최근에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나 콩팥 수치를 들은 적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되 반드시 본인의 검사 결과와 약 복용 상황에 맞춰 조절하십시오. 건강 정보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춰 먹는 습관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식탁에서부터 천천히 부담 없이 안전하게 바꿔보십시오. 브로콜리는 버려야 할 음식이 아니라 잘 다루면 오래 곁에 둘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와 무엇과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건강은 균형이 핵심입니다. 특히 콩팥은 단백질, 나트륨, 칼륨, 수분의 균형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브로콜리만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하루 식사의 흐름 속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채소즙을 진하게 마시는 방식은 몸에 빠른 자극을 줍니다. 반대로 아침은 부드러운 단백질과 따뜻한 국물, 그리고 소량의 채소 반찬 정도로 시작하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기 쉽습니다. 점심에는 활동량이 비교적 많으니 채소 반찬의 양을 조금 늘려도 괜찮고 저녁에는 짠 음식과 과식을 줄이면서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과 함께 먹기입니다. 채소만 잔뜩 먹으면 포만감은 들지만 금방 허기가 오고 결국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출렁이고 그 변동이 미세혈관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삶은 달걀, 두부, 흰살 생선, 닭가슴살 혹은 부담이 덜한 콩 단백질 식품을 조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단백질 양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의 진단 단계에 따라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독처럼 느끼는 분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습관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짠 찌개와 젓갈을 자주 먹고 저녁에는 초고추장을 듬뿍 찍은 브로콜리를 먹고 밤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다음날 아침엔 녹즙을 한 잔 더 마시는 식으로 패턴이 이어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 하나만 바꾸는 것보다 브로콜리를 둘러싼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먹는 날 짠 국물 음식은 줄였는가? 소스는 작은 접시에 덜어 소량만 썼는가?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았는가?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았는가? 밤에 수면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다음날 아침에 공복 주스를 마시려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 이 5가지만 점검해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조리 레시피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브로콜리 무침입니다. 찐 브로콜리를 한 김 식힌 뒤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 물에 잠깐 담가 매운맛을 빼고 간장, 아주 소량과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여기에 겨자를 쌀알 만큼 풀어 향만 더합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조금 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을 따로 넣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브로콜리 달걀찜 곁들임입니다. 달걀찜을 만들 때 브로콜리를 아주 잘게 다져 조금만 섞어 넣으면 부드럽게 먹기 좋습니다. 이때 간을 강하게 하지 말고 국물은 멸치, 육수 대신 다시마 물처럼 담백한 것을 쓰면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브로콜리 두부 샐러드입니다. 차갑게 먹고 싶다면 두부를 물기만 빼고 찐 브로콜리를 함께 담습니다. 드레싱은 식초와 레몬즙,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 그리고 후추로만 향을 냅니다. 달콤한 드레싱은 피하십시오. 넷째, 브로콜리와 버섯찜입니다.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은 향이 좋아서 소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만족감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찜기에 쪄서 식초와 겨자 소스에 살짝 찍어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브로콜리 된장국이 아니라 브로콜리 된장향입니다. 된장국은 맛있지만 나트륨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국이 꼭 필요하다면 물을 넉넉히 하고 된장을 아주 조금만 풀어 향만 내고 브로콜리는 오래 끓이지 말고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익히는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국물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브로콜리 김밥의 함정 피하기입니다. 김밥에 브로콜리를 넣으면 건강해 보이지만 단무지, 햄, 소스, 소금이 함께 들어가면 나트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짠 재료를 줄이고 브로콜리는 적당히 익혀서 넣고 소스 없이 먹는 방식으로 조정하십시오. 일곱째, 외식할 때의 선택입니다. 외식 메뉴는 대개 간이 강합니다. 뷔페나 반찬 가게에서 브로콜리를 집어 올릴 때도 마요네즈나 크리미 소스가 묻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스가 묻어 있다면 물에 살짝 헹궈서 먹는 것만으로도 나트륨과 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음 끼니는 담백하게 조절해 균형을 맞추십시오. 이제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을 때는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검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자주 생긴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평소보다 심하다. 다리와 얼굴이 자주 붓고 아침에 붓기가 오래간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소변량이 확 줄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변화는 칼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콩팥과 심혈관의 신호일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음식 변화가 약효와 맞물릴 수 있으니 더더욱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부모님 식탁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보호자분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좋다는 것만 더하기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바나나, 두유, 각종 즙과 차, 건강보조식품을 한꺼번에 늘리면 몸에 좋은 것들이 서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식품들이 겹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새 식품은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하십시오. 그래야 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기록을 남기십시오. 식단이 바뀌면 몸의 붓기, 혈압, 수면, 소화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메모만 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셋, 정기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느끼기에 괜찮다는 기준만으로는 콩팥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칼륨을 낮추는 조리에 대한 현실적인 팁입니다. 칼륨은 물에 닿으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군이라면 채소를 잘게 썰어 물에 잠깐 담갔다가 조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양도 함께 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준이 달라서 스스로 과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식사 즐거움을 잃고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군이 아니라면 칼륨을 억지로 빼는 조리보다 소스와 양을 조절하고 주스 형태를 줄이는 쪽을 먼저 권합니다. 위험군이라면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본인에게 맞는 범위를 정해 그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유행 정보입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브로콜리를 특정 시간만큼 두면 특정 성분이 몇 배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식품 성분은 자르는 방식, 온도, 보관, 조리,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숫자만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해 본인 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너무 오래 높은 열로 조리하지 않기, 물에 오래 삶지 않기, 자극적인 소스로 덮지 않기, 씹어서 먹기, 한 번에 과하게 몰아넣지 않기. 이 5가지 원리만 지켜도 브로콜리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제 마무리로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하루 실천 시나리오를 제안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 먹고 채소는 부드러운 나물이나 익힌 채소를 소량 곁들이십시오. 점심에는 국물은 적게, 반찬은 담백하게, 그리고 브로콜리를 곁들이되 소스는 식초와 겨자 기반으로 작게 찍어 드십시오.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과식을 피하고 간식은 과일만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 작은 양을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밤에는 수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음날 아침 공복. 녹즙 습관이 있다면 작은 컵으로 줄이거나 아예 씹는 채소로 바꿔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 섬세함을 이해하고 안전한 쪽으로 조금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여전히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리법과 소스부터 바꿔보십시오. 작고 부드러운 변화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식탁에서 시작한 선택이 내일의 심장과 콩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꾸준히 안전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로콜리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나는 지금 위험군인지 어떻게 알죠? 이미 콩팥이 조금 나쁘다는데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당연합니다. 먼저 위험군 확인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표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있었다거나 크레아티닌이 높았다거나 의사가 수분과 염분을 조심하라고 했다거나 고혈압 약을 먹는 기간이 길어졌다면 그 자체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잘 붓고 오후에는 발목이 붓는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이 느리다. 밤에 쥐가 자주 난다.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얼굴색이 창백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콩팥 문제를 뜻하지는 않지만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양입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식사 습관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브로콜리를 한 끼에 큰 그릇으로 몰아먹는 것보다 여러 채소 중 하나로 소량을 곁들이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특히 채소를 브로콜리 하나로만 채우기보다는 양배추, 애호박, 가지, 파프리카, 오이처럼 칼륨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채소들을 함께 섞어 드시면 한 가지 음식에 부담이 몰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로콜리를 먹더라도 반찬으로 곁들이는 날과 주요 채소로 먹는 날을 번갈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자체보다 브로콜리와 함께 따라오는 나트륨과 당이 문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는 날에는 젓갈 라면, 햄, 소시지, 장아찌, 국물 많은 찌개 같은 것들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을 줄이면 브로콜리를 굳이 겁낼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혈압약은 칼륨과 관련이 있고 어떤 심장약은 부정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약 이름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식단 변화가 약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채소즙을 갑자기 늘리거나 특정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추가하는 변화는 약을 먹는 분에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의 약 목록을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담당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칼륨이 많은 음식이나 즙을 늘리려 하는데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건강은 느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브로콜리와 관련해 자주 퍼지는 오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브로콜리는 항암 채소니까 매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입니다. 항암에 도움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것과 특정 사람에게 매일 대량으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채소는 당이 없으니 소스만 줄이면 된다입니다. 소스는 중요한 요소지만 주스처럼 농축 형태로 먹는 방식도 큰 변수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유기농이면 안전하다입니다. 유기농은 농약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과는 별개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해독 주스는 독소를 빼준다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은 간과 콩팥이 담당합니다. 간과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 농축 주스를 늘리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물이든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배출이 된다입니다. 신부전이나 콩팥 질환이 있는 분은 수분을 과하게 늘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태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오해를 걷어내고 나면 브로콜리를 더 현명하게 즐길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는 요리를 잘 못한다. 귀찮아서 결국 포기한다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루틴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주말이나 시간이 있는 날에 브로콜리를 한 번에 손질해 두십시오. 작은 송이로 나눠서 물기를 털고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며칠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찜기에 올려 짧게 익히고 소스는 식초와 간장, 겨자만으로 끝냅니다. 양파가 번거롭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핵심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여기서 더 간단한 버전도 있습니다. 찐 브로콜리에 레몬즙만 살짝 뿌리고 후추를 아주 조금만 뿌려보십시오. 소금이 없어도 생각보다 맛있고 입맛이 깔끔해집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고추냉이를 아주 소량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속이 약한 분은 매운 향신료를 빼고 식초도 아주 조금만 쓰거나 대신 따뜻한 육수에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외식 상황에서의 선택입니다. 집에서는 잘 지키다가도 외식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에서는 일단 국물과 소스가 강하고 반찬이 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날에는 브로콜리를 따로 챙기기보다 그날의 나트륨 총량을 줄이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물은 몇 숟갈만 맛보고 젓갈류는 줄이고 양념을 덜어내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다음 끼니를 담백하게 조정하십시오. 브로콜리를 외식에서 먹는다면 마요네즈 샐러드 형태보다는 데친 채소나 찜채소 형태를 고르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어려우면 소스를 반만 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결석 예방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살산 이야기가 나오면 겁부터 내는 분이 있는데 옥살산은 브로콜리만의 성분이 아닙니다. 식품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고 결석은 수분, 염분, 단백질, 체중, 활동량, 약물, 유전 등 여러 요인의 결과로 생깁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끊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소변이 진해지지 않도록 생활을 조정하고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과식을 피하고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은 하루 활동량이 줄어들며 대사가 느려질 수 있으니 짧은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혈압과 혈당, 체중, 수면, 기분까지 한꺼번에 돕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걷기가 들어가면 식단 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장 건강도 놓치지 마십시오. 채소를 갑자기 늘리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져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양을 줄이고 익힘 정도를 높이고 다른 익힌 채소와 번갈아가며 천천히 늘리십시오. 배가 편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장 요약처럼 머릿속에 남기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 가장 위험한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진하게 갈아 큰 잔으로 마시는 것, 짠 달콤한 소스로 덮어 먹는 것, 한 가지 채소를 매일 과하게 고집하는 것. 반대로 브로콜리를 살리는 습관도 세 가지입니다. 찜처럼 부드럽게 익혀 씹어 먹기, 식초와 겨자처럼 짠맛과 단맛을 줄이는 소스로 맛내기, 다양한 채소와 번갈아 적당량을 꾸준히 먹기. 여기에 물과 수면, 걷기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공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이 들면 뭘 먹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하게 먹으면 몸이 편해질 수 있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에서부터 브로콜리를 삶아 소스로 덮는 방식,
대신 찜으로 익혀 담백하게 즐기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붓기와 혈압, 소화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 결과가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치가 나쁘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수치가 보내는 방향은 존중해야 합니다. 식탁은 가장 쉬운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오늘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주일 식탁에서 브로콜리를 과하지 않게 넣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브로콜리를 주재료로, 어떤 날은 보조 반찬으로, 어떤 날은 아예 쉬어가는 식으로 리듬을 만들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은 찐 브로콜리를 소량 곁들이고, 둘째 날은 애호박이나 양배추 같은 다른 채소를 중심으로 먹고, 셋째 날은 브로콜리를 버섯과 함께 찜으로 먹고, 넷째 날은 오이나 상추 같은 생채소를 소량 곁들이되 짠 드레싱을 피하고, 다섯째 날은 브로콜리를 달걀찜에 조금 섞어 부드럽게 먹고, 여섯째 날은 외식이 있다면 그날은 브로콜리보다 나트륨 조절에 집중하고, 일곱째 날은 냉동 브로콜리를 간편하게 쪄서 식초 소스에 맛만 더하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돌리면 특정 성분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 지루함도 줄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면 괜찮을까 싶은 조합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분이 있는데,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있지만 양이 많아지면 열량이 커질 수 있고 일부는 칼륨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줌을 크게 잡기보다 아주 소량으로 향과 식감을 더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과일을 같이 갈아 주스로 마시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위험군이 아니라도 가끔 작은 컵이 더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를 볶을 때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센 불에 짧게, 그리고 간을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소고기 볶음처럼 단백질과 함께 먹는 메뉴는 포만감에 도움이 되지만 양념이 강해지기 쉬우니 간장과 설탕을 줄이고 마늘과 후추로 향을 내는 쪽으로 조정하십시오. 또한 브로콜리를 먹으면 방귀가 너무 나온다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실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아주 잘게 썰어 익혀 드시면 가스가 줄어들 수 있고, 따뜻한 차를 곁들이면 속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을수록 가스가 늘기 쉬우니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걷기를 조금만 더해도 장운동이 좋아져 불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는 몸에 좋다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브로콜리만 먹겠다는 생각은 피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 의지하면 영양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어르신은 근육이 줄기 쉬워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무리하게 줄이면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는 반찬으로 잘 활용하되 몸을 지탱해주는 단백질과 충분한 열량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과하게 늘리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태에 따라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꼭 검진 결과를 들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부드럽게 묶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의 속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금방 처리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먹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혀서 씹어 먹고 짜고 달콤한 소스를 줄이고 농축 주스를 피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번갈아 먹는 것. 이것이 어르신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콩팥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검사 결과와 처방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행할 가장 쉬운 약속을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브로콜리를 먹는 날에는 소스를 절반으로 줄이기, 혹은 주스 대신 씹어 먹기, 혹은 삶는 대신 찜으로 바꾸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작을수록 오래갑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실패 확률이 낮은 초간단 조합 몇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찐 브로콜리와 통깨입니다. 브로콜리를 찐 뒤 통깨를 살짝 뿌리고 식초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의외로 깔끔하고 소금이 없어도 만족감이 생깁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고소함이 강해서 간을 약하게 해도 맛이 납니다. 물에 살짝 풀어 소스처럼 곁들이거나 브로콜리 위에 아주 조금만 뿌려 보십시오. 다만 들깨도 열량이 있으니 과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식초 양파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식초에 잠깐 담가두면 매운맛이 줄고 산뜻함이 살아납니다. 이 양파를 브로콜리 옆에 조금만 올려도 소스가 덜 필요합니다. 넷째, 브로콜리와 김입니다. 김은 향이 강해 채소 맛을 살려줍니다. 다만 김에도 나트륨이 있을 수 있으니 조미김보다는 구운 김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브로콜리와 후추입니다. 소금 대신 후추로 향을 주면 맛이 살아납니다. 여섯째, 브로콜리와 식초물입니다. 소스를 만들기 번거롭다면 작은 그릇에 물을 조금 넣고 식초를 섞어 아주 묽게 만든 뒤 브로콜리를 살짝만 적셔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찍는 소스보다 과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드실 때 오늘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잠을 잘 잤는지, 오늘 붓기는 어떤지, 혈압은 안정적인지, 약은 규칙적으로 먹었는지, 국물과 짠 음식이 많았는지. 이런 작은 점검이 쌓이면 건강 정보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습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그 습관을 연습하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바꾸고 그 다음 한 가지를 더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부담을 줄이면 서서히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안전하고 더 즐겁게 만드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음식 정보는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콩팥과 심장은 개인차가 크고 같은 식품이라도 어떤 약을 먹는지, 수분을 제한받는지, 혈압과 혈당이 어떤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이라면 결과표를 한번 꺼내어 칼륨, 크레아티닌, 소변 단백, 혈압, 혈당 관련 항목을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진료나 상담 때 질문 목록을 적어가 보십시오.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요? 브로콜리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될까요? 주스 형태로 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네 가지만 물어도 방향이 잡힙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관찰은 붓기와 혈압과 소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지, 혈압이 이전보다 들쑥날쑥한지, 소변 거품이 늘었는지, 색이 짙어졌는지, 양이 확 줄었는지를 살펴보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예방입니다. 그리고 혹시 식단을 바꾸고 난 뒤 어지러움, 심한 무기력, 가슴 두근거림, 근육 힘 빠짐 같은 증상이 새롭게 생긴다면 그건 몸이 적응한다고 넘기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몸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불편을 참고 밀어붙이는 것이 건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브로콜리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게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삶아서 짠 소스로 덮는 방식 대신 찌고 담백하게 먹는 방식으로, 갈아 마시는 방식 대신 씹어 먹는 방식으로, 한 가지에 몰아넣는 방식 대신 다양하게 번갈아 먹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내일 장보기와 내일 한 끼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내 몸에 맞게 드셔서 식탁이 걱정이 아니라 든든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응원합니다. 끝으로 흔한 실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서 오래 보관하는 실수입니다. 오래 보관하면 맛이 떨어지고 질겨져 소스를 더 찾게 됩니다. 가능하면 필요한 만큼만 사고 냉동을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둘째, 데친 뒤 찬물에 오래 담가두는 실수입니다. 식감은 좋아질 수 있지만 물에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맛이 밋밋해져 또 소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리 시간을 놓쳐 너무 흐물해지는 실수입니다. 흐물해지면 씹는 시간이 짧아지고 포만감이 떨어져 양이 늘 수 있습니다. 넷째, 채소니까 하며 다른 짠 반찬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수입니다. 브로콜리를 더해도 나트륨과 당이 줄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다섯째,
좋은 재료를 찾느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함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브로콜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에게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식탁, 그것이 진짜 건강식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앞으로도 오래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예전처럼 무심코 초고추장을 꺼내려는 손이 잠깐 멈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일은 삶는 대신 찌고 모레는 소스를 줄이고 그 다음 주에는 주스를 쉬어가 보십시오.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방향 전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기 검진을 거르지 마시고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식탁을 다듬어 가십시오. 음식은 약처럼 쓰기 어렵지만 습관으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가 여러분의 식탁에서 부담이 아니라 든든함이 되기를, 그리고 건강한 노후가 더 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가족끼리 약속을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부모님 댁 냉장고에 소스가 여러 개라면 가장 자주 쓰는 것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살짝 치우고 대신 식초와 겨자, 레몬즙처럼 조절하기 쉬운 재료를 앞쪽에 두어 보십시오. 환경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또 식탁에 작은 종지를 준비해 한 번에 덜어 쓰기를 기본으로 하면 무심코 과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준비할 때는 한 번에 손질해 두는 사람, 찜을 맡는 사람, 소스를 맡는 사람처럼 역할을 나누면 꾸준히 이어지기 쉽습니다. 건강은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생활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단어는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익히고, 적당히 찢고, 적당히 섞고, 적당히 쉬어가는 것. 이 네 가지가 어르신 식탁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무섭게 보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다루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연습이 쌓이면 브로콜리는 건강을 돕는 좋은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편안함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바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렇게만 해보세요.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나누고 찜으로 익히고 소스는 식초에 겨자를 아주 조금만 섞고 초고추장은 당분간 손이 닿기 어렵게 두기. 그리고 주스는 쉬어가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식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몸이 편해지는 변화는 대개 이런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식탁에서 헷갈리는 음식이 있다면 내 몸이 지금 배출을 잘할 수 있는 상태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질문이 여러분을 안전한 선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금지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조정하면 오래갑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해 어떤 음식이든 내 몸의 리듬에 맞추면 식사는 걱정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내일도 부담 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끼씩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한 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몸을 바꿉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가시길 바랍니다. 브로콜리는 여러분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기억하시고 편안한 식탁을 이어가세요.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식사가 가장 안전한 건강법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